자, 이번 시간은 이론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오늘 그 첫날 강의 드리는 내용 행정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240페이지, 241페이지에서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시간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도시적과 군적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도시적과 군적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6개는 앞 시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떻게 정책을 누가 입안하는지 입안권자, 그리고 결정권자, 입안하고 결정하는지, 이거 하고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정책을 입안할 때 절차가 있겠죠. 입안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의 절차. 그 다음에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결정 절차가 있죠. 결정 절차. 제가 목차를 적으면은 입안 절차, 목차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 또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지금 절차가 지금 떠오를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이제 그 입안권자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청이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정책 입안권이 주민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까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시작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6개예요. 그 6가지 정책을, 6개의 정책 중에서 일정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왜요? 주민은 비행정, 행정청이 아니니까 입안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해달라고 제한하는 제도, 주민 제한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봐요.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 보시면은 240페이지 입안에서 양괄호 3번 딱 중간에 있어요.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제한 나와 있습니까? 제한자가 누구죠? 주민 동그라미. 주민은 입안합니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합니까? 주민 제한. 근데 주민 제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까? 주민 제한 사항 중에서 다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죠. 기역, 니은, 디귿까지 묶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하는 참고하시면 돼요. 안 나오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위주로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긋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밑줄 거예요. 그리고 디귿보다 밑줄 잘 꺼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의 지정과 변경. 그럼 몇 개죠? 3개 위주로 외우시라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가지를 꼭 외우시고 암기하셔야 되죠. 그럼 거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 중에서 주민제한 대상 몇 개를 외웠죠? 3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제한될 수 있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 중지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서도 뭐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이 중지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늦게 오셨으면 이런 것만 암기해도 답 찾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겨요. 이제 시작하니까 앞이 막막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가면 돼요. 이거 한 2달만 딱 돌아보면은, 한 번만 진도가 돌아보면은 앞이 보인다니까.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것도 잘 하실 가능성이 낮죠. 3개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기반시설은 뭐죠? 공원, 학교, 공원, 항만, 종합운동장 등이잖아요. 그럼 봐요. 여기다가 평택시에다 여러분이 제안할 거야.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하려면 공원은 뭐죠? 용도지역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도시 기반시설이야. 그러면 여기다 공원 설치를 제한하려면 이 대상지역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제한합니까? 동의 욕구를 갖춰야 됩니까? 동의 욕구를 갖추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동의 욕구는 암기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고,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은 대상지역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그러면 간단히 외우라고. 이것도 쪽지어져서 외우지 말고,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숫자만 뽑아서 외우지 말고 할 때 같이 외우고 지나가면 돼요. 끊임없이 잊어버리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워버리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은 한번 외우면은 안 잊어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힘들잖아, 자꾸. 잊어버리면 힘들잖아. 그죠? 내가 이거 때는 공부 잘했는데 왜 이럴까 막 그렇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맞죠?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예요. 그러면은 산업단지 조성하고 유통단지 개발하겠다는 거지. 거기다 주택단지, 문화, 스포츠, 체육시설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봐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려면 입지적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제한되려면 대상지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 대상지. 그 대상지가 갖춰야 될 요건을 따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돼서 요건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0페이지 봅니다. 240페이지 저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돼가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가 갖춰야 될 요건 나와 있습니까? 네, 1번부터 3번까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로 지정이 제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면적이 얼마죠?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면적, 이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미칠 것이고,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지금 외워요, 이제.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뭐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 밑에 봐요. 그 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일 것?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개 들어보시죠. 고개 들어보시고 현장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이제 이런 조문을 보면은 머릿속으로 이 현장을 상상을 좀 해봐야 돼. 고개 드시죠. 여기 도시적이잖아요. 도시적이죠. 도시적이고, 도시적이 세분되면은 주, 상, 공, 녹인데 녹 3개 불러주세요. 무슨 녹지적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적을 배우잖아요. 근데
잠깐.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 경관, 녹지 등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무슨 녹지? 보존 녹지. 그 다음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곳은 생산 녹지.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라고 했잖아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녹지. 뭐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 뭐죠? 생산 녹지. 그러면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니까 공장지대입니까? 전답 가수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에 평택시나 서울시 관할구에서 논밭이 보이고 가수원이 보이면 생산 녹지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은 자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녹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자유롭습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지역이라고. 다음 주에 배워요, 이제. 용도지역은. 그 다음에 도시의 자연 환경, 산림, 경관, 녹지 등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보존 녹지이기 때문에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 평택시 관할구역의 녹지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 가치를 따졌을 때 쓸모없는 땅이 뭐죠? 보존 녹지죠. 보존 녹지의 땅은 가지는 게 아니죠. 지금 보존 녹지 지역에 땅이 있으면 팔아야죠. 어떻게? 시가대로. 주는 대로 받고 팔아야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혹시가 거의 없어요. 절대적은 아니지만 99.9%가 혹시가 없다는 얘기죠. 혹시 개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보존 녹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그다음 나가자고 이제 나가면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잖아. 우리 배우기를 도시적 밖에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뭐죠? 계획관리지역. 도시적 밖에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관리죠? 생산관리지역이죠. 그럼 봐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지가 되려면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지정되는 면적 50% 이상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중심이야.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이고 일부 옆에 자연녹지나 일부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가운데 중심은 뭐죠?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지정하라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면은 단순히 외우지 말고 이렇게 현장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이 절반 50% 이상이고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옆에 일부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면적은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 최대 3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완벽하잖아. 처음 들어도 잘 모르지만 시험을 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 단 2개월만 참고 견뎌줘야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내려와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위반이 제한되면 3번 봅니다. 결과 통보.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는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 45일 내에 처리 결과를 제한적에 통보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꼭 읽어야 되죠.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줄 거예요.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줄 거예요.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고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고개 드시고요. 집중. O와 X로 답을 합니다. O, X로 답을 하십시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OX, O. 기반시설 설치는
주민 제한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자,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OX? X잖아요.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했다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면 그 제한된 것을 기반시설 설치를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제한된 것을 정책으로 도시군관리구를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그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왜 제가 제한된 도시군관리구역에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미줄 그런지 알겠죠?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했다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제한된 것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금방 한 90%가 틀렸죠? 그저 미줄 거도 틀릴 수 있는 거잖아. 금방 배우고도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틀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면 학교 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도시군관리구 위반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죠. 오른쪽으로 오셔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 절차 나와 있는데, 241페이지 맨 위에 기초조사 나와 있습니까? 4번의 기초조사. 그 밑에 주민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와 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3개를 묶어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절차입니다. 위반 절차.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할 때 절차가 되는 위반 절차. 위반 절차가 돼요. 위반 절차. 위반 절차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요. 그 밑에 결정 신청에 보면은 가운데 칸입니다. 24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양가로 2번이 뭐죠? 협의. 3번이 뭐죠? 심의 묶어요. 협의 심의를 묶어요. 협의 심의는 무슨 절차죠? 결정 절차가 되는 거죠. 결정 절차. 그 다음에 여보세요. 위반은 누가요? 위반권자가 하죠. 결정은 누가요? 결정권자가 하죠.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진짜 통째로 기억하십시오. 자주 나오니까.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통째로 외웁니다. 언제?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에 도전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앞에 보시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몇 페이지냐면 240페이지 봐요. 240페이지 맨 위에 박산의 맨 위에 양가로 2번 무엇이 나와 있죠? 위반권자. 그게 별표하시고 위반권자의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4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암기하시면 되죠. 언제 하죠? 지금 같이 하죠. 같이 하면은 설명 듣는 순간 이게 입력이 반복되면 금방 외워진단 말이야. 몇 페이지 하고 있죠? 240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양괄호 2번. 위반권자. 동그라미 1, 2, 3, 4를 설명할 겁니다. 교재에 지금 있죠, 보니까. 요약집에 필기돼 있죠? 그럼 필기해야 되면 앞에 보시면 됩니까? 앞에 설명되면서 가끔 보면서 이해하면서 읽으시라고. 거기 드시고 이제 앞에 봐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를 설명할 텐데, 보세요. 설명되면서 가끔 교재 짚으면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와 군지역의 토지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뭐 하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여기는 주거지로 지정해서 아파트 집도를 관리하고, 여기는 공업지로 지정해서 공장 집도를 관리하고, 여기는 농림지를 지정해서 농림의 지정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위반해서 결정하는데, 자, 이걸 누가 위반할까를 공부하고, 누가 위반할까. 예를 들면은 평택시 녹지지역은 한 번 지정되면 영원히 녹지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됩니까? 변경될 수 있잖아요.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정책을 누가 위반할까?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된 행정계획이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구를 정책으로 위반될 수 있는 대상 6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부터 저 밑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까지 그 정책은 도시 단위로, 군 단위로 위반되는 거죠. 그럼 도시에는 누가 위반하죠? 관할 시장들이. 군직은 누가 위반하죠? 관할 군수들이. 외울 게 없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1번, 이제 교재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관할 시장 군수들이 위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경기도 평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니까 평택시장이 정책 위반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택시장은 대단해요. 대단하죠? 평택시 관할구역의 용도지역 21개, 21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정책 위반권이 평택시장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택시 녹지지역의 주주로 변경되면 땅값이 5배, 10배 오르겠죠.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5배, 10배 올려서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를 늘려주던 정책 위반권이 평택시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위한 정책 위반권 전부 평택시장이 갖고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되면은 우리 주택공사 다니시는 분들 여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땅 미리 사둔 거잖아요. 정보 얻어서 이런 거. 이런 정책 위반권이 전부 시장 군수에게 있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예배가 있죠. 예배적으로 이 통째로 다 외우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시장 군수가 위반함이 원칙이다. 도시적은 시장이, 군적은 군수가 위반함이 원칙인데, 그 다음에 여기요,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관계시장구소 협의해서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위반하죠? 관계되는 시장구소,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뭐하죠? 협의하여 두 가지입니다.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협의해서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자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 자를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교재 한번 봐요. 동그라미 이번에 인접지역 포함시 되어 있습니까? 기억번.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인정하여 미리 인접시장 군수와 협의를 했거나, 그 다음에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구역을 수립한 경우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가능한데, A 봅니다. 관계된 시장구소가 협의하여, 동그라미 협의하여 공동 위반이야. 위반은 무슨 위반? 공동 위반 적어요. 위반 동그라미에서 위에다가 공동 위반. 관계되는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되는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근데 협의가 안 됐어. 잠깐만요.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공동 위반과 위반할 자를 지정함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거야. 협의가 안 되면은, 봐요. 잘 보세요. 협의가 안 되면은 위반을 해야 될 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입니까? 시도에 걸쳤습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걸쳤잖아요. 이때는 시도에 걸쳤으니까 위반할 자를 어느 한쪽의 시장과 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 못하겠죠. 아까 행정조직체계상 시도에 걸치면 위에 누구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둘 중 하나를 위반할 자로 지정해서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잖아요. B번에 보세요. 협의 X는 협의 불성립이죠. 관계된 시장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동일 도 안의 경우 누가?
도지사가. 같은 도 관할 구역이면 도지사가. 그러니까 여기 봐요. 협의가 안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시군이 같은 도 관할 구역이면 관할 도지사가 관계된 시당수 가운데서 이 반할자를 정하여 고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도 관할 구역이니까 시도에 걸쳤습니까?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 반할자를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와 있거나 동일 도 안의 경우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 반할자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 필기를 볼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복습할 때는 교재로 여러분이 복습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책 사놓고, 그죠? 네, 책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자, 관계된 시당수가 협의해서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 입안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죠. 국장, 중앙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를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두 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입안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누가 수립할 수 있죠?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 누가 입안하죠? 국장.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예외 없이 관할 시량서 수립한다 그랬죠? 이제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둘 이상. 그 다음에 잘 봐요. 둘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 이게 핵심.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 누가 입안하죠? 국장.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경우 누가 입안합니까? 국장. 그래서 핵심은 두 개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그러면은 서울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치면 시도죠. 서울하고 경기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책은 누가 입안하죠? 국장. 서울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입안하죠? 국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도지사 찾으셨습니까? 네,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있죠. 도지사가 관할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구를 입안할 수 있죠. 자, 도지사는 교재 보세요. 둘 이상.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시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래서 핵심은 시군에 걸친 경우죠. 시도에 걸친 경우는 국장이 입안. 시군에 걸치면 관할 도지사 입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직접 입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인데 이거 하면은 자격증이 나오는 건데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번 들으면 가능합니까? 이해가 되죠? 단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하면 자격증 받는 거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할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입안하기 때문에 관할 도시지역은 누가 입안하죠?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입안합니다. 단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입안은 관계된 시장으로서 협의해서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정책은 누가 위반하죠? 국장.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정책은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를 위반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여기까지 위반권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관할 시랑구서 위반하잖아. 시랑구서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시랑구서 중에서 위반할 점을 정하게 되잖아. 국토교도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죠.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공통점은 전부 행정청. 그래서 비행정청인 주민은 위반권이 법상 없기 때문에 이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주민은 위반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거야. 주민 제한 대상 저 눈을 보고 세 가지 뭐죠? 저 눈을 보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로 지정과 변경 맞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유통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갖추될 요건이 있죠?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죠? 그리고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죠. 완벽하잖아.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되면은 제한자는 제한을 받고 며칠 내에 반응 여부를 통보하죠? 45일. 45일.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되면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고 제한된 것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정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것이죠.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위반권자까지 했죠. 그 다음에 결정권자 합시다. 결정권자. 결정권자. 누가 결정할까? 위반된 도시군을 누가 결정할까?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오른쪽에 오세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시면은, 네, 결정권자 나와 있습니다. 241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은,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결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협의하고 심의. 협의 심의는 결정 절차잖아. 그 위에 1번. 결정 신청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위반권자가 이제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은, 이제 결정권자 누구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줄 걷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 돼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주의해서 암기하자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의 결정사항은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고개를 드시죠. 고개 드시죠. 지금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 했고, 이제 누구를 하죠?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공부합니다.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누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평택시장이 위반함이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정책이 위반될 때는 누가 위반할 수 있죠? 그렇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평택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누가 결정할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것도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미친 듯이 외워버리지 뭐. 그죠? 네, 한번 보실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이걸 이제 책 보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다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때 시도지사가 누구인지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러면은 보세요. 시도지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잖아. 도지사. 그러면 서울시장이 왜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관할구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하죠? 서울시장이 위반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부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이렇게 해서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부 서울시장이 위반합니다. 그리고 결정도 누가 하죠? 서울시장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정책 위반도 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서울시장 대단합니다. 광역시장 마찬가지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대도시는 대도시장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도계획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국도계획법상 대도시시장이 누구죠?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인구 50만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대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은 특별시광역시는 아니지만 대도시 맞죠? 그럼 평택시장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니까.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인구를 주거지로 자기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결정해요. 근데 시당구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어. 기본서에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당구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정책 결정은 시당구가 직접 결정합니다. 기본서 보고 확인할 것.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도시권관리구역 결정권자는 전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당구까지는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할 수 있죠?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 여기서 국토교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외워야 됩니다. 아까 거기 주의에서 돼 있죠?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주의, 국토교토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대상. 이것은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세요, 이런 것은. 지금 하세요, 지금. 자, 입안된 도시권관리구역을 국토교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 지금 이겁니다. 1번, 국토교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권관리구역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교토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도시권관리구역 정책으로 입안을 했는데 하급기관에서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권관리구역은 국토교토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권관리구역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입안하죠? 국장. 그래서 누가 결정하죠? 국장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권관리구역을 하급기관인 시도지사가 결정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권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꼭 외워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 결정합니다. 아까 평택시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기 위한 정책 입안권은 평택시장에게 입안권이 있죠. 그죠? 근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정하고 변경하는 입안권은 평택시에 있지만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죠? 중앙정부가 결정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권관리구역 입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합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합니까? 중앙정부.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교감 없이 정책 입안에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린벨트 새로 지정하고 해제 변경하는 정책 결정은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개발 해소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녹지 공간 보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녹지 공간이 그린벨트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개발 명분으로 개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움켜쥐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계획이 빠뜨리면 안 돼.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권관리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그러면은 도시권관리구역으로 입안된 대상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3개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권관리구역 기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권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권관리구역을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의사 결정이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까지 공부한 거예요. 잠시 휴식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네,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